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도 길산 방길튼 교무님과 함께하는 남도에 깃들여 있는 원불교 이야기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길사님, 오늘은 우리 옛 광주 감옥터에 나와 있는데요. 제가 우선 먼저 이 비석을 먼저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한말 의병 3.1운동 광주 학생 독립운동을 주도한 수많은 독립운동가들이 투옥되어 고초를 겪었던 곳, 그리고 1908년 설치된 이래 1923년 광주 형무소로 1961년 광주 교도소로 이름이 바뀌어서 1971년까지 유치되었다. 그러면 이곳이 옛날 광주 감옥터 그리고 광주 교도소 자리였다는 얘기네요, 길사님. 네, 그렇죠. 일제 강점기, 그러니까 대종사님 당대죠. 일제 강점기에는 광주 형무소로 불린 곳인데, 여 뒤에 이 부분이 일제 강점기 때 그 형무소였어요. 형무소터. 그래서 보통 여기를 지금 동명동이라는데, 일반적으로는 동명동 한 200번지 정도의 위치예요. 근데 여기 보면 지금 이 앞에 지금 그 차들이 다니는 도로가 있는데, 네. 이 도로는 사실은 동계천, 그 당대로 말하는 천이었는데 이걸 복개해서 나왔기 때문에 옛날에 천이 흐르면 항상 천이 흐른 이쪽과 저쪽은 동네가 달라요. 네. 그래서 이 천을 넘어서 그 형무소가 있었다. 그런데 이곳에 초기교단의 그 아픈 역사가 깃들어 있다. 그 지점을 오늘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그러면 그 초기 교단이라 하면 대종사님 당대 일이신 건가요? 그렇죠. 대종사님 당대 때 1940년도 1년여를 이곳에서 초기 교단의 송벽족, 호가 구산, 네. 이 분이 65세 때, 네. 65세 때 결국은 이곳에 이제 그 전주 지방법원에서 조사를 받아가지고 1년형을 받아요. 1년형을. 예. 네. 65세면 연세가 많으시죠. 그 당시로는 꽤 연로하신. 그렇죠. 연세인 65세 거죠. 때 이곳에 와서 1년여의 그 고초를 네. 이쪽에서 겪게 되는데, 초기 교단에서 일제와 싸운 거죠. 아, 일제 니네들 그렇게 하면 안 돼. 네. 너무 나라를 그렇게 침범하면 안 돼. 네. 뭐 이런 그걸로,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되냐면 불경죄가 돼요. 불경죄. 아, 그 불경죄라 하면 누군가에게 모욕을 줬다 그런 얘기인 건가요, 그러면? 그렇겠죠. 뭔가 옛날로 말하면은 네. 존엄을 파괴했다는데, 이게 뭐냐면 부산 송벽조 선진께서 일제에게 무기명 투서를 보내요. 네. 편지죠. 네. 그래서 이것을 이름하기를 우리는 그 투서항쟁. 투서항쟁. 그러니까 투서를 보내서 일제에게 항쟁을 한 거죠. 네. 이렇게 읽을 수 있는데, 그것이 우리 생각에는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옛날의 개념으로는 큰 죄예요. 네. 그 당대에는 자칭 자기들이 천황이라고 해요. 네. 우리는 어떻게 말해야 돼? 우리는 일왕이죠. 일본의 왕이죠, 그냥. 근데 자칭 그 천황이라고 하는 사람을 어떻게든지 뭐 이렇게 항의를 하면 그게 불경죄가 됐던 것입니다. 큰 죄로. 시대가 그래서 지금이랑 많이 달랐네요. 많이 다르죠. 네. 그래서 1년형을 받았다는 것은 네. 엄청난 탄압을 받은 것이고 6개월을 조사를 해요. 네. 그러니까 1939년도에 6개월을 조사하고 1940년도에 1년허의 65세의 그 연세의 초기 교단의 그 송벽조, 부산 네. 송벽조 그분이 여기서 참 고초를 겪었다. 네. 그래서 우리는 좀 많이 잘 알아둘 필요가 있다. 네. 예, 길사님. 저희가 아까 비석이 있던 옆에 모정으로 이동했습니다. 자, 이어서 그때 그 당시 상황에 대해서 한 번 더 말씀해 주세요. 저 비서 읽어보면 네. 뒤에 보니까 광주 독립운동 사적지 이렇게 표석이 돼 있는데, 네. 여기를 보면 항일 독립운동가도 이곳에 많이 계셨다는 거죠. 고초를 당하셨죠. 예. 이곳에. 그리고 또 하나가 근대, 네. 근대로 넘어오면 제주 4.3 운동 있죠. 예. 이 사람들도 여기에
고초를 당하고. 아, 이런 곳에 네. 어찌 보면 이곳은 우리가 정말로 이 감옥이라는 개념보다는 이 감옥의 독립과 그 다음에 민주화, 자유를 위해서 네. 자기를 희생하신 분들의 고귀한 그러한 빛들이 찬란한 곳이 네. 이 동명동 200번지 이 일대다. 네. 근데 이곳에 초기 교단의 그 항쟁, 네. 일제 항쟁했던. 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투서의거 네. 또는 투서 항쟁이라고 하는 네. 그것이 이루어지는데 그 송벽조, 부산 송벽조 이렇게 되시는데 그러면 어떤 내용으로 이 조사한다고 6개월을 잡아놓고 네. 또 1년을 수감 생활을 하는 네. 고초를 어떤 이유 때문에 했냐. 이게 되면 그 1939년 네. 우리 원기로 따지면 네. 원기 24년이에요. 그 해 가뭄이 심했어요. 예. 가뭄이. 근데 이제 유학사상에서 가뭄이 심하면 왕의 문제예요. 네. 근데 이것을 부산 송벽조 선진께서 이러한 정서를 이용을 해가지고 네. 그것을 빌미로 삼아서 일왕, 너희들은 이 나라에서 떠나라. 왜? 그것이 바로 동아시아 평화를 위해서 반드시 너희들은 떠나야 된다. 네. 근데 그 빌미를 어떻게 잡냐면은 그 일본 천황, 그러니까 자칭 일본 천황이죠. 그 우리는 일왕이라고 네. 일왕의 그 연호가 소화 써요. 소화. 예. 근데 이 소자가 뭐냐면은 우리가 박다는 의미로도 쓰죠. 우리가 소서 영양할 때 예. 소. 근데 사실은 오늘 태양이 이렇게 막잖아요. 해가 이렇게 쨍쨍 쪄요. 네. 그럼 어떻게 돼요? 뜨겁죠. 뜨겁죠. 네. 그러면 농작물들이 말라 죽죠. 말라 죽죠. 예. 근데 이걸 빌미로 너희들의 폭정 이렇게 전 아시아를 다 쨍쨍 찌고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말라 죽고 있다. 고통받고 있잖아요. 네. 그 쨍쨍 찌가지고 그러니까 그 연호를 원덕 네. 근원적으로 덕이 있어라는 원덕으로 바꾸든지 네. 아니면은 명덕 덕을 밝혀라. 그 말은 결국은 너희들 이 땅에서 물러나고 동아시아 평화에 기여를 해라. 그것이 바로 너희들이 해야 될 덕이다. 이렇게 빌미를 가지고 투서를 한 거예요. 그러니 그 일제가 이걸 가만히 두겠어요. 화가 난리가 나죠. 난 겁니다. 네. 난리가. 근데 제가 궁금한 게요. 그 구산 송벽조 선진님께서 무기명으로 투서를 썼다고 했거든요. 네. 그 무기명 투서를 했는데 어떻게 구사님이 하신 건지 찾았을까요? 사실은 이제 이렇게 보냈는데 조금 경험이 없으시는 거지. 네. 우리 구사님이 경험이 없어. 예, 구사님이 그때 현직이 뭐였냐면은 그 연세가 많으셨는데도 진안지부, 지금으로 말하면 마령교당, 네. 마령교당 교무님이었어요. 예. 그러면 마령 바깥으로 저기 뭐 전주나 남원에서 붙였으면 좋았는데 네. 그냥 좀 멀리 가시기 힘들으셨나? 네. 진안에서 딱 붙였어 편지를. 그러면 뭐가 찍혀요 옛날에? 소인. 네. 진안 어디서 접수해서 소인이 딱 그쵸, 찍혀요. 네. 그러면 거기서 그 안에서 색출하면 보내는 되겠다 거니까 해서. 네. 지금 이것이 어디서부터 오냐면은 저쪽 조성 총독부 경무국 최고 위에서부터 예. 오는 거예요 이게. 네. 그래서 전북 도경에 이거 잡으라. 그러니까 진안 군수 이쪽에 해가지고 뭘 하냐면 시를 짓는 대회를 열어요. 그래서 사실은 누구도 빠져나갈 수 없게끔 다 가게 만들어요. 무조건 전체 참석. 전체 참석. 마치 우리가 뭐 의무 네. 참석하듯이. 그래서 이제 시를 쓰신 거예요. 네. 시를 쓰셔서 필적조회. 네. 거기다 필적조회를 해서 결국은 기사님이 검거가 됩니다. 조금 그때 시 대회 때 구사님 왼손으로 좀 쓴다든지 예. 아니면은 조금 이렇게 다르게 좀 쓰셨으면 이렇게 좀 이렇게 예, 괜찮았을 건데. 그래도 결국은 네. 결국은 쉽지 않았을 것이고요. 네. 이제 이게 되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조사를 해보니까 이 부산 송벽조 그들은 아마 송인기 그랬겠죠. 네. 이 사람이 사돈이 원불교 전신인 불법연구의 종법사예요. 네. 창립주. 그렇죠. 그리고 또 큰 아들이 영광지부
지부장이면서 교무야. 그쵸. 또 작은 아들이 교정원장. 네. 그러니까 이거 뭐 보통 문제가 일이 아니네. 아니구나. 네. 이것도 어찌게 보면 그들은 건수 잡았다. 네. 이거 대박이다. 이거 터트리면 교단을 뭐 자기도 이제- 뭐 자기들도 수사하는 사람도 출세도 하고 뭐 네. 여러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어떤 그 지금도 검찰권이 있지만 옛날에 이 일제시대 때는 경찰권이거든요. 네. 경찰권의 이 막강한 힘들이 결국은 작동이 되기 시작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길사님. 이곳이 지금 어딘 것 같아요? 지금 이런 담벼락이 있고 저런 철조망 있는 거 보니까 여기가 옛날 형무소 자리였던 것 같은데요. 이제 봐, 이거 이제 근데 이제 최근에 네. 건물이지만 네. 이 흔적을 보면 이게 네. 그때 형무소의 경계, 그러니까 네. 담이 있었던 유난히 경계- 담이 네. 높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살펴본 것 같이 뭔가 이제 일제는 네. 여가 뭔가 이상한 냄새가 나 네. 이렇게 본 거예요. 네. 그렇잖아요. 네. 뭐 막 그 성벽조와 관계된 사람들이 불법 연구에 창립 주고 막 그 아들들이 막 요직에 다 요직에 계셔요. 가 있고 그러니까 와 이게 뭐가 있겠다. 건수 하나 잡았다. 건수가 잡았다. 네. 그럴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냐? 그 원불교의 전신인 불법 연구의 교리를 파헤치기 시작해. 파헤치기 시작하는데 네. 안 나오지. 그쵸. 그런데 이 조사를 하는 사람들은 요만한 꼬투리라도 잡으면 네. 크게 빵 크게 그냥 피우잖아요. 네. 그 중에 뭐냐면 우리 그 불법 연구의 회가 있어요. 네. 노래, 선거, 무력뿐만 이 세상에, 세상에 네. 위기 따라 이게 쭉 부른 거 네. 있죠. 네. 이게 지금 이 노래에 어떤 말이 나오냐면 천양무궁이라는 말이 나와요. 네. 이것을 이제 꼬투리로 삼아요. 아, 그 성가 가사 그 한 문구 하나를 문구를 가지고 네. 진짜 독하네요. 독하죠. 네. 그러면서나 이 꼬투리뿐만 아니라 이제는 진안지부, 네. 지금 마리언교당 거기만 거기 탄압뿐만 아니라 네. 일상 총부 또 영광 뭐 기타 등등 전국으로 전- 다 네. 어디 하여간 건수만 있으면 탄압을 네. 받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렇게 막 탄압을 해도 뭐가 안 나와. 그쵸. 나올 게 없죠. 나올 게 없으니까 네. 그냥 이제 이것을 이제 어느 정도 그게 6개월을 끓은 거예요. 네. 조사를. 네. 그러면 이제 이거 수습을 해야 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는 정리를 해요. 개인 송벽조의 유교 사상에 찌들어서 그러한 일탈 행위다. 개인의 일탈로 마무리 지은 거예요. 마무리로 네. 이제 짓고 싶은 거죠. 네. 이게 그래도 일제는 칼을 뽑았잖아. 무라도 썰으려고 하겠죠. 그럼 뭐라도 좀 수그려야 될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최고 그 불법 연구의 최고 지도자. 원불교 전신인 불법 연구 최고 지도자를 네. 와라. 네. 와서 그 어디로 오라고 하냐면 익산 지금 익산에 가면 네. 옛날에 이리 경찰서가 있어요. 네. 옛날에 이리 경찰서 그쪽으로 대종사님을 이제 그거 하죠. 이게 그걸 뭐라 출두. 소환. 몇 월 며칠에 네. 우리가 그거 봤잖아요. 예. 몇 월 며칠까지 와라. 네. 와가지고 이제 뭐나 여기서 이들 또 명분이 필요했죠. 네. 그러니까 앞으로 제자들이 그런 일이 절대로 없도록 각서를 써라 이거야. 그럼 각서를 쓰셨나요? 대종사님이 이때 어떻게 했냐면은 네. 안 쓰셔. 오. 끝까지 안 쓰죠. 근데 어떻게 안 쓰냐? 대종사님이 근데 이제 이 끝까지 안 쓰시는 과정이 네. 대종경 실시품 10장에 네. 수록돼 있어요. 네. 그러면 이 내용을 제가 한번 읽어주세요. 공독해 보겠습니다. 네. 네. 쭉 한번 이게 이제 정리된 내용이니까 좋을 거예요. 네. 한 제자 사상이 불온하다 하여 일경이 하루 동안 대종사를 신문하다가 앞으로는 그런 제자가 다시 없도록 하겠다고 서약하라 하는지라. 그러니까 구산 그렇죠. 송벽전님 같이 그런 투서 사상이 같은 거 불온한, 보내고 네. 막 이렇게 사상적으로 불온한 거 하지 못하도록 책임을 져라. 그러니까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부모가 자녀들을 다 좋게 하려 하나 제 성행 성격대로 행동하죠. 성행이 네. 각각이라 부모의 마음대로 다 못하는 것이요. 네. 나라에서 만백성을 다 좋게 인도하려 하나 네. 민심이 각각이라 나라에서도 또한 다 그렇게 해주지를 못하나니
나의 일도 그와 같아서 모든 사람을 다 좋게 만들고자 정성을 들이지만은 그 많은 사람들 어찌 일조일성 하루아침에 네. 다 좋게 만들 수 있겠는가. 그러므로 앞으로도 노력은 계속하려니와 다시는 없게 하겠다고 서약하기는 어렵다. 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보통 사람이었으면 그냥 각서를 써주고 빨리 수습하고 그러려고 했을 텐데 대종사님 그래도 끝까지 각서를 쓰시지 않았네요. 이게 요즘 말로 한마디만 심할서. 네. 그러니까 이제 일경들 네. 특히 이제 그 이리 경찰서나 전북 도경 같은 경우 네. 이 심할서가 있으면 그들도 서류가 딱 돼. 그쵸. 우리 할 일 다 했다. 예. 앞으로 그리고 나중에 또 이제 뭐 문제가 생기면 그걸 빌미로 얘기할 수 있는데 대종사님께서 그렇게 안 하고 이렇게 말죠. 네. 아니 당신도 자식 키워봤지 않냐. 네. 내 자식 내 마음대로 안 된다. 그런데 그러니까 어떻게 책임을 지냐. 내가 노력하겠다. 네. 노력은 하겠으나 네. 근데 이 말에는 일제 너희들한테 너희들 그 행위를 인정하고 동의할 수 없어. 이렇게 그쵸. 소태산 대종사의 부드러운 확고한 그렇죠. 태도였다고 네. 볼 수 있죠. 네. 그러니까 이게 주변에서는 아니 좀 빨리빨리 해버리지. 네. 뭐 그거 다 그렇게 해요. 네. 이게 그 황이천 그 당대 불법연구회 안에서 주재소 안에서 네. 경찰했던 황이천 선진님. 우리도 이제 이분이 입교해서 우리 이제 선지님이 됐죠. 네. 이분이 아니 그거 그냥 써주면 그냥 요식 행위예요. 근데 뭘 그렇게 그냥 그렇게 했더니 허허 그런 거 아니네. 그리고 다 이유가 있네. 그리고 이렇게 멍청한 듯 뭔가 잘 모르는 듯한 그러한 걸 했다. 이게 이런 걸 보고 소태산 대종사가 능할 때는 능하고 네. 무능할 때는 무능할 줄 아는 그 대강열의 행위다 이렇게 보는데 네. 이게 끝나고 나서 의미심장한 얘기를 하십니다. 대종사 오. 이 말씀을 끝나고 나서 이게 진짜 해석이 여러 가지인데 한번 네. 읽어볼게요. 네. 이게 대종경 시시품 10장 그 말미에 있는 네. 말입니다. 오랫동안 강약이 대립하고 차별이 혹심하여 억울하게 묻어둔 원한들이 많은지라. 야, 이런 탄압들에 의해서 이 안에 얼마나 많은 원한 그 정말 억울해서 못 살 그 마음이 가득 네. 찰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네. 대종사 이렇게 말합니다. 앞으로 큰 전쟁이 한번 터질 것이오. 네. 전쟁이 한번 터진다. 그 뒤에는 세상 인지가 차차 밝아져서 개인들이나 나라들이 서로 돕고 우호 상통할지언정 남의 주권을 함부로 침해하는 일은 없으리라. 네. 이 얘기를 우리는 이렇게 해석합니다. 대종사님께서 이런 갈등, 예. 이 안에서 탄압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거기에 탄압받아갖고 고통받는 이 강약의 갈등이 네. 결국은 전쟁을 한번 날 것이다. 이게 한국 전쟁으로 네. 우리가 그렇게 추정. 해석이 될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런 면 있잖아요. 네. 그 원한의 그렇죠. 그리고 이것이 결국은 이 문제 한국 전쟁을 다시 잘 해소하면은 잘 해결을 해 가면은 네. 이 조선 이 땅, 이 한반도 이 땅이 바로 미래를 이끌어갈 그런 지도국적 그런 나라가 될 것이다라고 네. 전망을 해주시지 않았나 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어떠십니까? 이곳이 어떻게 이 공간이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이 공간을 바라보면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지금. 이쪽 보면 다 지금 현재는 이제 주민들이 다 거주를 하고 계시거든요. 네. 근데 이런 겉으로 보이는 모양, 이 형태는 이제 과거에 있었던 건물인데 지금 또 현대를 사람들이 살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과거 속에 현대인들이 살아가고 있는 그런 장소인 듯한데 이런 장소가 굉장히 우리로 치면 원불교에서도 그렇고 우리 국가적으로도 굉장히 역사가 깊은 곳이잖아요. 원불교 선지님뿐만 아니라 많은 독립운동가들, 민주화 항쟁을 앞장서셨던 우리 선배님들이 다 계셨던 곳이고 그런 곳을 통해서 이곳이 굉장히 의미가 큰 장소라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올라가 봅시다. 한번 같이. 올라가 볼까요? 같이 가봅시다. 예. 그러니까 우리 역사 쪽 아까 속으로 말한 한번. 그것을 네. 음미하면서 한번 네. 올라가 봅시다. 네, 길사님. 네. 그러면 이 구산 송벽조 선지님의 이 무기명 투서 사건을 어떻게
의미로 생각을 하면 될까요? 계속 말했지만 우리는 이제 이 그 구산 송벽조 선지님의 이 필화, 네. 뭔가 이렇게 지금으로 하면 이렇게 편지 뭐 성명서 같은 네. 거죠. 옛날로 우리로 말하면은 그 벽보, 네. 대자보, 대자보. 그런 계열과 다 통하는 거겠죠. 네. 이게. 이것은 저는 우리가 이름하기를 투서의거, 투서 항쟁. 투쟁, 투쟁. 항쟁 네. 이렇게 명령을 해야 된다. 예. 그러니까 사실은 1940년대는 내선 조선과 일본은 뭐 일체다. 하나다. 예. 말이 돼요. 말도 안 되죠. 이게 이렇게 해서 그 자칭 일본 그 천황이라는 네. 이 그 군국주의의 그 정말 폭력 정치죠. 네. 어마어마한 폭력 정치에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은 사실은 목숨을 건 거예요. 네. 아무나 그렇죠. 못합니다. 네, 아무나 못하죠. 아무나 못하는 건데, 그래서 이 민족의 자주성과 너희들 일제의 너희들의 그 폭력, 그 다음에 군국주의는 잘못됐다, 부당하다라고 분명히 가르쳐 준 거예요. 큰 용기가 필요한. 엄청난 일이죠, 이게. 예. 그러면 혹시 이 구사님의 이런 항쟁이 국가로부터 독립운동으로 인정을 받으셨을까요? 이게 지금 우리 후진들이 해야 될 일인데, 네. 보통 우리가 뭐 3.1운동 뭐 만세 이렇게 부르고 그 의미가 크잖아요. 네. 그렇지만 이분들의 실제로 형량들 보면 1년이 안 넘어요. 그런데 이분은 6개월을 조사를 하고 1년을 이렇게 감옥으면 이들이 불경이라고 한 것을 얼마나 심각하게 생각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6개월 동안이나 조사를 했다는 조사를 하고 거는. 또 1년에 여기 이 공간에서 1년에 수감 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이 의미, 이게 어떤 것인지 지금 국가가 이해되도록 우리는 해서 이분을 독립운동가로, 정말 중요한 독립운동가로 세워야 됩니다. 우리는 앞으로 우리가 원불교가 있는 한 네. 이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땅에 계시는 송벽조 구산 선지님의 이 그 고초 수고를 우리는 놓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사실에 책임감을 가지고 우리 구산 송벽조 선지님의 명예를 회복해드려야 될 그런 의무가 있겠네요. 저희가 그렇죠. 후진들로서. 진짜 누구도 못하는 건데 네. 이 패권 정치를 하는 그 일제에 대해서 이 약소의 사람으로서 그것은 너희들 일왕, 너는 잘못됐어. 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 보통 용기 가지고, 이것은 바로 저는 소태산 대종사의 가르침인 강자약자 진화상 요법. 네. 이게 어디 나오냐면 최초법에 나오죠. 네. 이 강자약자 진화상의 요법을 실행하신 거예요. 왜? 너희 강자도 이렇게 하면 안 돼. 네. 강자답게 해야 돼. 그렇죠. 그리고 약자도 강자가 되기 위해서. 돼서 서로 네. 자리 이타, 서로 네. 서로가 이롭게 되는 세상을 해야 니네들도 평화롭고 니네 자손들도 좋아. 네. 이 얘기를 선포한 겁니다. 아. 어마어마한 선포죠. 그러면 이 강자약자 진화상의 요법과 이 송벽조 선지님의 집안인 이 야성송 씨와의 관계가 있는 건가요? 그러면 그런 게 본문이? 이게 상당히 통해요. 네. 그 야성 송씨들도 이제 그게 정산정사님이 어린 시절에 배웠던 그 유학을 배웠던 분이 네. 공산 송준필 유학자인데, 네. 이분 송씨들이 뭘 하냐면은 1919년 파리에서 열리는 만국 평화회의에 조선 독립을 호소했던 네. 유림단 진정서, 네. 일명 이걸 파리장서라고 네. 해요. 이 작성의 앞장서예요. 아, 예. 그리고 이게 이제 또 이게 걸려가지고 이게 뭐 이렇게 하고 고초를 시켜요. 네. 고초를 이분들도 이 야성 송씨들도 그래서 그 백세가 네. 야성 송씨 그 집성총인 그 성주 거기를 네. 가면 백세각이 있어요. 백세각에 가보면은 이 그 기념비가 쭉 있어요. 네. 우리가 가볼 필요 있는데, 여기에 송벽조, 그러니까 호정명 송인기죠. 인기. 네. 이분이 송준필을 면회 가서 네. 참 위로해요. 그러니까 네. 이 사람들은 이런 게 서로 통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거기다가 대종사님의 강자역자 진화상 요법을 딱 하니까 이것을 위해서 일제에게 그거 하면 안 돼. 네. 이렇게 폭정과 전쟁. 네. 전쟁으로 세상을 지배하는 것은 너희들 후손들에게도 안 좋아. 진짜 안 좋고 너희들 불행하게 만드니까, 네. 대종사님 가르침에 따라서 너희들이 이 일본이 진짜 평화롭고 앞으로 창창해 가야 될 길을 가라 네. 하고 길을 제시해 준 겁니다. 아, 어마어마한 사건이죠. 예. 그럼 굉장히 이 야성송 씨, 구사님과 강자약자 진화상의 요법과의 관계가
깊은 유대 관계가 있는 네, 법문이시네요. 유대관계도 있고 아마 네. 이런 것이 그리고 이 강자익자 진화상요법을 우리는 항상 이곳에서 와서도 그런 가르침에 의해서 이렇게 행동하셨던 우리 송벽조 예. 부산 송벽조 선진님의 뜻을 우리는 계속 알아야 되고 참 그 재밌는 것은 이곳에 네. 이제 주산종사님 따님인 송관흥 교무님이 네. 이제 들은 얘기예요. 네. 이게 증언이죠. 네. 이게 소태단 대종사님의 대사모님. 네. 그러니까 우리가 십타원 양하온 대사모님이라고 대사모님. 우리가 부르지 네. 않습니까? 이게 이곳에 그 뭐죠? 면회. 연애를 옵니다. 예. 이곳에 지금 정문 위치를 이제 있는데 하여간 그 일대에서 아마 면회를 했을 거예요. 네. 면회를 해서 나오는데 이 송벽조 이 선지님이 굉장히 성격이 순진무구하고 순진하면서도 이렇게 격이 없으셨나 봐요. 네. 그러니까 이게 사돈인데도 서로 막약하게 지냈나 네. 봐요. 네. 그런데 이렇게 사돈을 그게 마음 이렇게 막역하고 했는데 연애를 왔으니까 옛날에 용수라고 죄인이라고 해서 네. 대나무 바로 이렇게 만들어갖고 얼굴에 씌우는 씌워갖고 거. 못 네. 보게 해요. 네. 근데 그걸 쓰고 나오니까 하염없이 눈물을 눈물을 흘렸어요. 예. 여기에 대종사님이 보내셨겠죠. 네. 그 대종사님도 보호를 다 못 해주니까 네. 너무나 미안해. 속이 상하셨겠네요. 속이 상하시고 예. 그렇다고 이것을 어떻게 보호할 수도 없고 네. 그랬던 것을 우리는 이곳에서 공적인 뜻도 새겨볼 수 있고 네. 이 사적인 그 안타까움도 네. 우리가 이곳에서 느낄 수 있다. 네. 그렇게 볼 수 있죠. 우리 한번 저쪽도 한번 걸어서 한번 가볼까요? 한번 이 둘레를 한번 한번? 둘러보시면 좋을 것 네. 같습니다. 한번 우리도 한번 걸어서 한번, 가봅시다. 네, 한번 가보시죠. 네. 길사님, 그러면 정산종사님도 이곳에서 혹시 고초를 겪으셨을까요? 정산종사님 아버님이 네. 송벽조 네. 부사님이시잖아요. 그렇죠. 부사님이 무기명 그 투서를 했던 이유가 네. 그 1939년 그 김효년이죠. 네. 그해 극심한 가뭄, 막 그냥 땅이 쩍쩍쩍 갈려지고 네. 그랬다고 해요. 네. 그것을 그 기미로 뭔가 이렇게 평화에 대한 그 책임을 물은 거잖아요. 네. 어? 네. 그런데 이게 얼마나 큰 일이냐면 일본은 군국주의가 그냥 세계를 막 점령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네. 군대에 의해서 그러한 것이 그 자기들의 방향을 전면적으로 거부하는 건데 네. 가만히 두겠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가족들을 연좌죄로 네. 책임을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니까 큰아들 있잖아요. 일단 네. 큰아들을 어떤 이유를 대서든지 잡아다가 고초를 하게 됩니다. 이게 그 고초가 21일간 조사를 네. 구류를 하죠. 네. 구류를 하는데 이곳에서 고초를 받으셨을까요? 아니요. 어디 경찰서 같은데 그렇죠? 가지지 여기는 않았을까요? 뭐라고 부르죠? 교도소, 형무소. 그 당대 형무소니까 네. 경찰서가 따로 있어요. 네. 예, 여기는 아니고 네. 자, 저하고 같이 한번 네. 지금으로 말하면은 그 전일 빌딩 네. 그리고 충장서림 네. 충장서림. 예, 네. 그 일대예요. 네. 그러니까 멀지 않으니까 네. 저희하고 같이 한번 다시 그 현장으로 한번 이동을 해 봅시다. 네. 한번 걸어가 보시죠. 오늘 날씨도 좋은데 한번 네. 저렇게 걸어서 이쪽으로. 네. 달려갈까요? 아니요. 걸어가요. 걸어갑시다. 더워요. 네, 걸어갑시다. 오늘도 손잡고 갈까요? 아니요. 자, 반갑습니다. 안녕. 네, 반갑습니다. 우리 길사님과 오늘 이곳 광주 충정로에 나왔습니다. 이곳에 왜 왔느냐? 아까부터 얘기했던 부산 송벽조 선지님께서 고초를 겪으신 이 경찰서 자리가 이곳에 맞아요. 있다고 해서 네, 이곳에 왔습니다. 한번 우리 함께 가보겠습니다. 여기 지금 충장서림 간판도 보이네요. 네, 충장서림. 네. 충장서림. 보이죠? 있습니다. 네. 이 건물도 보이죠? 네.
여가 바로 옛날에 네. 광주 경찰서가 있는 곳이고 네. 정산종사님께서 네. 21일간 구류를 계셨던 곳이죠. 그런 고초를 겪었던 곳인데 네. 지금은 흔적은 안 나오지만 그 사진이 있어요. 네. 그러나 그 사진에 나와 있는 건축물이 네. 이곳에 있다는 건데 여기 네. 보면 무등맨션 나오잖아요. 네네네. 이 일대 자리로 보고 있는데 이 안으로 한번 들어가 봅시다. 네. 한번 네.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상황을 한번 봅시다. 정산용사님, 우리는 보통 정산 송주 이렇게 네. 부르는데 네. 이게 부친이신 그 당대 진안 지부 교무였죠. 네. 이 송벽조 벽조. 이 네. 필화 사건인데 네. 1년 6개월 그러니까 6개월은 조사받고 1년은 지금 광주 형무소에서 결국은 고초를 네. 수감의 고초를 받으신데 네. 이 사건을 통해 가지고 교단 전체적으로 탄압을 받아요. 네. 그런데 특히 아드님, 큰아들이 이제 대표로 연자제 같이 또 탄압을 받은 정산종사님이죠. 예, 정산종사님이죠. 네. 그래서 이제 처음에 이 사건의 개요를 스케치를 해보면 이래요. 이제 정관평에 보면 네. 농사를 지으면 옛날에는 농사를 지으면 네. 사과라면은 이게 탈곡을 하면 쌀내기가 나와요. 네네. 이렇게 옛날에는 이렇게 막 두드려서 이렇게 막 긁고 막 지금같이 이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네네. 근데 거기서 보면 쌀래기 쌀 같은 걸 모아가지고 그것을 모으고 거기서 생긴 돈 있죠. 네네. 이 돈으로 결국은 땅을 사게 돼요. 네. 그 땅을 사려고 홍농, 네. 영광 홍농. 네. 거기를 가서 이제 이게 논을 이제 살려고 보고 오셔서 홍농에서 법성을 지나서 홍동 가지 않습니까? 네. 근데 홍동에서 다시 법성으로 들어오는데 그때 영광 경찰서의 오영사가 이 정산종사를 좀 보자. 네. 그래갖고 경찰서로 연행 같이 하는 거죠. 네. 그래서 갑자기 당하는 일이니까 같이 가셨던 유허일 네. 선진님, 그 다음에 또 이웅건, 그때 당대 상조부 서기를 했어요. 네. 이분이 같이 갔는데 황당하잖아요. 네. 그래서 일단은 연행이 되고 그 다음날 부랴부랴 가서 이제 어떻게 되는데 그 다음날 정산용사님이 수갑을 채워가지고 네. 이 영광에서 광주로 네. 송치를 하는 거예요. 이건 이제 차원이 달라지는 거죠. 네. 그런 일이 생겨요. 근데 왜 그랬을까요? 이렇게 황당한 일을? 그러게요. 왜 그랬을까요? 그러니까 이 과정이 21일간 이걸 당하시는데 이 사람들이 핑계를 대. 네. 처음에는 불갑산에 불갑산 용문암 쪽이 있어요. 네. 용문암 쪽. 지금 불갑산 쪽 말고 용문암이라는 쪽이 있는데 그쪽에 이제 교단이 땅을 매입하게 돼요. 네. 산 땅인 것 같아. 산 땅. 근데 이게 이제 이중 매매라고. 네. 이중계약. 이중계약. 이게 땅을 판 사람들을 경찰 쪽에서 네. 사실은 족쳐가지고 그렇게 만든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걸 핑계로 대는데 그게 문제가 안 돼. 네. 그러니까 결국은 뭘 하냐? 계속 말씀드렸잖아. 원불교 교리가 문제가 네. 있는가 봐갖고 그쵸. 하나 흠을 잡은 계속 것이 건수를 잡으려고. 불법 연구의 회가 중에서 천양무궁 만만세를 즐겨봅시다. 네네. 그 부분에서 천양무궁을 썼다. 네. 왜 그러냐? 이것은 자기들이 말한 소위 일본 천황. 우리들을 말할 때는 그냥 일본 왕이죠. 그렇죠. 일왕. 네. 일왕만 쓰는 건데 왜 니네들이 썼냐? 예. 그래서 불경스럽다. 어. 해가지고 이거 갖고 시비를 계속 걸어요. 그러니까 이 내용은 어떻게 돼요? 처음에는 경제사범이었는데 나중에는 이게 어찌 보면은 국사범. 네. 그러니까 더 큰 그죠 그때로 따지면은 아주 사상이 불온하다. 사상이 불온하다는 네. 것으로 돼버린 거죠. 네. 이제 그래가지고 정산종사님도 계속 그 고초를 네. 여기서 아마 이제 묻고 그 답이 나올 때까지 물었겠죠. 그렇죠. 근데 이제 묵묵부답으로 아마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이 얘기는 아버님 정산종사님 아버님인 부산 송덕조님과 함께 너희 가족들도 다 네. 고통을 받아야 돼. 이렇게 해서
그랬던 것 같아요. 정산용사님 이게 정말 연좌제, 그렇죠. 연좌제 나쁜 거죠. 네. 이게 어이가 없는 건데 이런 걸 통해서 정산용사는 참 우리하고 다른 행보를 합니다. 네. 이게 어찌 보면 소태산 대종사가 일제에게 이렇게 경험했던 순환을 당신이 경험해 볼 수 있어서 네. 천만다행이다. 참 우리 같은 경우 원망하고 네. 왜 내가 이렇게 이래야 그쵸. 돼? 네. 이래야 되는데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왜냐면 대종사님께서 제가 제자들하고 방광공사 막 이런 거 할 때도 영광경찰서에도 한번 불려가죠. 네. 그리고 또 김제서 금산사에서 네. 사람을 한번 살리지 않습니까? 네. 이렇게 쓰러진 사람, 기도하다 쓰러진 사람을 이렇게 이마를 이렇게 십자로 이렇게 만져주고 어루만져주고 살아나니까 다시 또 김제서에 끌려가요. 네. 그런데 이때 이렇게 말씀합니다. 정산윤사님이 이걸 놓고 말씀하시는데 그게 폭력적인 환경이죠. 그렇죠. 아마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폭력적인 환경 속에 계셨을 거예요. 네. 이렇게 말씀하세요. 정산용사님 말씀이 나는 거기 그러니까 광주경찰서 네. 있을 때 대종사님께서 김제서에서 고생한 일을 생각하고 있었다. 대종사님이 얼마나 고생하셨어요. 네. 나는 대종사님이 당하신 수모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아니라고 생각하니 편안했다. 네. 야, 정말 나는 이걸 보면 나는 흉내도 못 내겠어. 괜한 스승님이 아니네요. 나는 막 입이 이만큼 나와갖고 네. 내가 왜 여기에 있어야 되고 막 어찌고 저찌고 그랬을 것 같은데 네. 정산종사님 이걸 보면 네. 그 스승의 그 제자다. 그렇죠. 그리고 그 스승에 대한 제자 정산종사님의 신성을 여기서 엿볼 수 있는데 우리하고는 서원의 차원이 달랐다. 네. 본받아야 될 것 같고 이곳에 오면은 우리가 좀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네. 우리의 대종사님의 교법에 대해서 네. 이 어떤 그런 마음이 확고하게 있어야 되겠다 생각하는데 어쩌세요? 이 공간이 이곳이 옛날에 그 경찰서였고 광주 경찰서였고 이곳에서 정산종사님께서 21일간 나는 대종사님의 그 순환을 체험했다. 나는 그 기운이 느껴지나요? 우리가 한번 이것을 네. 한번 쑥 지나가면서 그 기운을 한번 느껴보도록 한번 우리 쭉 가면서 기운을 한번 느껴봅시다. 스승님의 숨결을 한번 숨결을 한번 온몸으로 받아보죠. 네. 온몸으로 오네요. 네. 예, 길사님 이곳 이제 예술의 거리 원불교 광주교당으로 왔습니다. 이 거리가 참 오래된 거리고 네. 말로는 조선시대 때 거리고 아까 우리가 광주 경찰서에서 온 길 있죠? 네. 그 길도 오래된 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광주교당이 네. 참 재밌게도 네. 우리 그 부산 송벽조 선지님께서 네. 그 고초를 겪었던 광주 형무소 네. 그리고 정산종사께서 고초를 겪었던 광주 경찰서 네. 이 일대에 있어요. 어떻게 이 일대에 향후에 자리 잡았죠? 네. 근데 이 광주교당이 또 5.18 민주화 운동 때 네. 그 정신적 안식처였어요. 네. 또는 안식처일 뿐만 아니라 어떤 배우지 네. 또 그 당대에 총알이 왔다 갔다 하는데 이 종을 쳐서 이 일대 사람들에게 마음의 안정을 줬던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휴식의 공간, 예. 마음의 휴식의 공간이 그렇죠. 됐겠네요. 우리는 그 뜻을 잘 이해했는데 이게 참 연결되지 않습니까? 네. 그 일제시대 때 그 어떤 순환을 받았던 곳에서 뭔가 그래도 그 순환 속에서도 그 뜻을 네. 계속 살렸는데 또 그 뜻을 살리려고 했던 그 공간에 또 광주교당이 자리 잡고 이 광주교당을 중심으로 광주 전남 교화의 꽃이 피어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네. 이게 참 소중한 이 장소인데 그때 우리 어찌 보면은 진짜 5.18 민주화 운동의 민주의 종은 네. 여 위에 있는 그 광주교당의 종이죠. 네. 그 종을 우리가 한번 다시 그대로 예. 우리가 한번 그 기운을 한번 느껴보기 위해서 영접하러 한번 가보시죠. 한번 가보시죠. 네, 가시죠. 자, 가보시죠. 예, 길사님. 이곳 우리 광주교당 종각에 와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그렇죠. 네. 이곳은 참 우리가 지켜야 될 곳이에요. 네.
이 5.18 민주화 운동 그 당시에 네. 이 어려운 사이에 목숨을 걸고 종을 쳤던 겁니다. 네. 종이 별게 아니라 이 종소리를 듣고 많은 사람들이 마음의 안정을 얻은 거예요. 네. 그러니까 어찌 보면 5.18 민주화 운동의 진짜 민주의 종은 이 광주교당의 종이죠. 근데 이 종소리는 제가 그냥 확대해 보면은 이곳에 교당이 원불교 교당이 들어서고 종각이 또 생기고 이 종각에 5.18 때 이 위안을 줬던 이 종소리는 여기서 멀리 떨어져 있지 않는 정산종사께서 고초를 겪었던 옛 광주 경찰서, 그리고 그 부친께서 또 정말 1년간의 그 수고, 수감의 고통, 네.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었던 이 광주 형무소와의 그 멀리 떨어져 있는 이 공간에 다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것은 서로 연결되어 있는 어떠한 정신적 구조 속에 있어요. 우리는 그것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첫째, 우리는 저항했다는 겁니다. 네. 그리고 단순히 인간의 자유와 인간의 존엄에 대해서 쳐다보고만 있지 않고 무언가 반응을 했다는 겁니다. 네. 그 역사의 현장 속에서 우리는 이 관계 속에서 이 남도의 정신과 원불교의 그 초기 정신이 이렇게 결합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역사는 남도의 정신 속에 살아있고 남도의 정신은 또 원불교의 가치와 함께 어울려져 있는 이 공간이 바로 이 종각이라고 하는데, 오늘 이 종각에 온 이유는 우리가 오늘 순례했던 그 광주 형무소의 송벽조 선지님의 그 한거 정신, 네. 또 정산종사님께서 그 아버지가 그 한거했다고 연자로 경찰서로. 경찰서에서 네. 그 고초를 할 때도 그 속에서 과거 대종사님께서 그 경찰서에서 그 고초를 당했던 그 폭력적인 현상을 내가 체험할 수 있어서 다행이라고 하는 정산종사님의 그 정신, 네. 그 모든 것에 이 소대산의 그 강자약자 진화상의 요법의 정신으로 그것을 극복해가고 저항하고 반항하고 새롭게 창출하려고 했던 이 정신, 우리는 그 근본 정신을 살리는 우리의 순례가 되기를 바라고 이곳에 이 종각이 왔다는 겁니다. 우리 종각을 한 번씩 이렇게 만져보고 네. 순례를 쭉 해서 그 연장성상에서 우리 광주 형무소, 광주 경찰서, 그다음에 이 광주교당으로 이어지는 이곳을 우리는 잘 깊이 이해해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네. 오늘 하루 이렇게 구산 송벽조 선지님께서 고초를 당하신 광주 형무소, 그리고 정산종사님께서 또 고초를 당하신 우리 광주 경찰서 옛날 자리, 그리고 이곳 원불교 광주교당 종각까지 이어지는 이 순례길 두 번째 시간을 맞이하게 되는데요. 이번 시간을 통해서 굉장히 우리가 또 옛날 선지님들과 함께 숨결을 같이 하고 공간을 초월한 우리 이 역사적인 공간에서 우리 또 이 역사 공부를 함께 또 할 수 있어서 굉장히 영광인 시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네, 우리가 한번 퍼포먼스 한번 해봅시다. 예. 잡아보세요. 자, 우리가 한번 종을 친다고 펌만 잡겠어요. 하나, 둘, 자, 와, 소리 들리셨어요? 공 마음의 종소리. 오늘 즐거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정산종사는 일제 강점기의 순환과 탄압 속에서도 민족과 나라의 미래를 꿈꾸었던 푸른 성자였습니다. 드디어 1945년 8월 15일 일제의 식민 지배로부터 벗어나 광복을 맞자 40대의 정사는 임시정부의 대표마저 내려놓고 평범한 한 사람으로 귀국한 60대의 김구 선생과 임시정부 요인들을 환영하고 그들의 가치와 노고를 인정하고 찬성하였습니다. 이러는 중 온갖 지도자들이 정파에 따라 갈리었고 8인 8색의 건국의 주장이 난무했습니다. 이에 정산종사는 해방 후 2달여 만인 10월에
건국론을 지어 새로운 국가 건설의 고견을 제시합니다. 사실 건국론의 저술은 어느 날 갑자기 지은 것이 아니라 정산의 일생 동안의 연마였다고 할 것입니다. 즉 소태산의 가르침인 강자 약자의 진화상 요법에 따라 약자는 변하여 강자로 진화하고 강자는 약자를 도와 영원한 강자가 되는 길을 제시한 것입니다. 이처럼 강자는 진정한 강자 노릇하라는 외침과 저항, 그리고 약자는 강자될 길을 걷는 역사가 광주에 깃들어 있습니다. 일제의 순환을 온몸으로 겪은 역사가 광주에 배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구산 송벽조 선진이 자칭 천황에게 식민지의 폐단을 지적하면서 덕치를 하라는 투서 의거에 의해 1년여 옥고를 광주 형무소에서 치르고 정산용사는 21일간 광주 경찰서에서 구치되는 고역을 치른 역사의 자취입니다. 사실 정산용사의 구치는 부친인 구산 송벽조 선진의 투서 의거에 대한 연좌제 성격입니다. 이러한 역사가 광주 형무소와 광주 경찰서 근교인 광주교당으로 이어져 5.18 민주화 운동의 직간접적인 후원처가 되었습니다. 총알이 날아다니는 중에도 불안한 시민들의 마음을 안정시키기 위해 광주교당의 범종인 민주의 종을 울렸고 재가 출가 교도들이 현장의 주역으로 또는 협력자로 또는 천도의 안내자로 함께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광주 지역의 원불교 역사는 민주의 흐름에 따라 함께 진행해 갔던 도도한 강이었습니다.